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금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오늘은 후이즈고트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시장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오늘은 어떤 특징주 가져와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조방원 요즘 시장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9만 원대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지분 매각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눌렸었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사실 방산 또 순환매가 좋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좀 어떻게 보면 갱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좀 오래 쉬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좀 그 뒤를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오션 하면 생각나는 것이 결국은 MRO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군함, 특히 뭐 잠수함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라든지 뭐 캐나다로서 제가 볼 때는 좀 확장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 여기 또 조선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모멘텀은 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4월 28일 날 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행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7만 원대에서 어떻게 보면 한 8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박스권 하단까지 제가 내려올 시에 대한 부분은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삼성중공업이 계속 좀 50주 신고가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오션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오션도 조금 오래 눌려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박스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단 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7만 원대 정도가 좀 안전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매매가 좀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전고점 좀 높게 한 9만 5천 원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전략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리가켐바이오인데요. 이 세계 최대 암학회 아스코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달 초에 리가켐바이오도 좀 밀리는 것 같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만회를 한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ABL 바이오가 또 52주 신고가를 좀 작성을 하면서 뭐 살짝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섹터 내에서 또 상당히 좀 순환매가 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ABL 바이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뭐 리가켐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완만하게 좀 상승세를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리가켐바이오는 여러 가지 지금 파이프라인 임상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존슨앤존슨의 지금 기술 수출을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1상이 좀 하반기에 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모회사죠. 좀 오리온에 상당히 좀 진폭적인 좀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R&D 비용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플랫폼 기업 중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ABL 같은 좀 여러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캔바이오가 R&D 쏟아붓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다시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ABL 바이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다음 타자로 일각캔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의 모멘텀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주가에 좀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좀 그런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마일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최근이 급등세를 보였던 ABL 바이오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좀 매물벽이 좀 많이 쌓여있는 한 13만 원대를 좀 다시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작년 11월 11일 세웠던 지금 14만 원대였던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일각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눌릴 때마다 좀 매수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3만 원대를 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까지도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기대감 가지고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이 어제 전력설비가 참 괜찮았고요. 이 전력설비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다양한 호재를 품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산일전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다양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최근에 좀 HD현대 뭐 지금 이제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나올 만한 좀 구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부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좀 1월이나 2월에 좀 고점을 찍고 많이 밀렸던 거의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발 좀 쇼크가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전력 인프라도 좀 어느 정도 억울하게 좀 내려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수주라든지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전력 인프라가 이러한 주가 레벨에서 밀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지금 수주 잔고만 지금 거의 한 4,500억 이상이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도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밀려 들어오는 좀 수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캐파 증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지금 1조 원 정도의 어떤 매출을 낼 수 있게끔 캐파를 좀 늘린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서 특히 혹은 뭐 주가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좀 눌러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만 원대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도 여전히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산일전기는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어떤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주잔고가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산일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까지 상승 여력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정말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요 엔터사 중에서 가장 더뎠던 종목이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여줄 때도 JYP만큼은 신고가를 아직 경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이브, 디어유, 그다음에 SM까지 대부분 다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까지 엔터 섹터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상호 관세, 미국과의 상호 관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난처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인식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JYP 엔터만큼은 조금 이러한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SM과는 좀 다른 차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어떻게 보면 좀 4월 달에 거의 저점을 찍으면서 상당히 반대적으로 움직였다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의 실적 자체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대형 아이돌들의 좀 부재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분기의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확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쪽에서 월드 투어를 좀 시작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 3분기까지 제가 볼 때는 월드 투어가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130명 이상의 지금 이제 모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또 MD까지 제가 볼 때는 판매의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라든지 SM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다양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엔터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이사님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앞서 말해주신 특징주와는 또 다른 섹터에 존재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거의 뭐 5개 섹터를 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반도체 섹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상처를 좀 많이 준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분기에 좀 시장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래서 좀 더 안 좋았던 좀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숫자가 나오면서 좀 종목 가리기를,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을 분명히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좀 증가하면서 약 477억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진 건 결국 어떻게 보면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갔다는 점, 결국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급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수율 같은 경우도 개선세를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영업이익의 어떤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2천억까지 좀 상향되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4분기에 50장 좀 페이스 1이 좀 가동되게 된다면 출하량이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가 레벨 자체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좀 반도체 쪽에서 충분히 체크해볼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상처를 좀 많이 준 그런 반도체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 상처에 반창고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박스권 자체에도 조금씩은 좀 횡보를 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4만 원대에 좀 큰 어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전고점 직전인 좀 매물대를 좀 상단을 보면서 1차 목표가로 5만 3천 원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좀 타이트하게 박스권 하단인 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해 주시면서 목표가 5만 3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의 4가지 특징주와 추천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